뿐만 아니라 실기엔 아내로도 현명했던 정부인 장 씨의 일화가 소개돼 있다. 당시 선비들은 명나라에 대한 신의가 두터웠다. 부군인 석계 이시명도 명나라가 망하자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 장부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내 남편 석계 같은 사람은, 석계 같은 분은 좋은 문도를 만나서, 좋은 제자를 만나서 학문을 가르치는 게 당신이 하실 일인데 이 여양 꼴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숨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남편을 뜻을 피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여러 가지로 구상하던 끝에 당신 집에 있는 당신 집의 땅을 얼마를 팔았던 모양이야. 팔아가지고 친정 가까운 친정에서 근 한 10리도 안 돼, 한 5리 떨어진 곳에 가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동네 이름을 클대 명나라명의 대명동이라고 지어 부군 이시명을 마을로 내려오도록 했다. 지금도 이 마을을 사람들은 대명동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부인 장 씨는 지혜를 발휘해 남편을 마을로 돌아오게 했고 이후 석계 이시명은 서당을 짓고 후학을 기르는 데 전념한다. 정부인 장 씨는 끊어질 뻔했던 친정의 대를 이어주기도 했다. 출가한 이후에 이제 경당 할배께서 상처를 하셨어요. 어머님, 결국 어머님 아닙니까? 어머님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 후사가 없죠. 이제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머님은 다시 친정에 오셔가지고 주에 문소매해가지고 그 새로 계물 한 번 얻었습니다. 얻어서 이제 아들, 형제, 딸 한 번 했는데 아들 이제 마지가 철짝이 연자고 둘째가 도짝이 연자, 또 따님 한 분 있었는데 봉화 금시로 출가하는 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3년간 친정집에 머물며 어린 새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대소사를 치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정을 시댁 근처로 옮겨 어린 동생들이 성장할 때까지 돌보았다. 정부인 장 씨는 두 집안의 어른으로 그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정도 돌볼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주위에서 인정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가족의 화합과 또 시댁의 친정의 그런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장부인의 어떤 슬기로운 지혜라든가 또 하나의 당시의 가족의 어른으로서의 그러한 장부인의 폭넓은 역할, 이런 것들이 그러한 많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지금에도 이제 이씨 집안에서 불천지로 정부인 장 씨를 제사를 받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이 가치관을 서서히 변화시켜서 여성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데 크나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부인 장 씨는 인자한 어머니로, 또 현명한 아내로, 또 효심 가득한 딸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역할을 지켜왔기에 3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른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의 남자들, 특히 사회 지도층인 사대부의 최고의 호칭인 군자로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인 장 씨가 나이 70에 써내려간 것이 음식 디미방입니다. 책 뒷면에 이 책을 잘 보관하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그 첫머리에 이리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라고 쓴 것처럼 침침한 눈으로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서 이 조리법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이 정부인 장 씨가 이 음식 디미방을 쓴 이유는 오직 후손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식 조리법을 대대손손 전하기 위한 이 정부인 장 씨의 마음, 그것은 정부인 장 씨가 8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 디미방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모두 146가지의 음식 중에 16가지의 음식에 그 음식 이름 밑에 맛질 방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맛질 방문. 무슨 의미일까요? 맛질 방문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음식디미방을 처음으로 현대말로 풀이한 황혜성 선생을 찾았다. 맛질이 뭐냐. 밑밤을 생각하다가 맛있는 방법이다. 방문이라는 거는 이제 방법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맛있는 방법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열 몇 개를 이렇게 이제 쭉 써놓으신 걸로 알았다고요. 아,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이걸 다 이제 해석을 해서 책까지 내놓은 다음에 문제가 있어. 맛질이라는 소리를 외갓집에서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맛질이라는 동네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장신의 말하자면 일가 동네였다. 정부인장 씨의 외갓집이 있었다는 경북 예천으로 향했다. 과연 맛질 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간판에도 맛질이란 글씨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말을 캐러 가는 길목실에서 맛질이라고 했었다. 또 맛있는 음식이 이 고장에서 만드는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살았다. 그런 뜻에서 맛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곳 맛질 마을에 안동장 씨의 외가인 안동권 씨가 살았다. 지금도 일부 안동권 씨들이 남아있고 정부인장 씨 외갓집 터도 전해져 오고 있다. 정부가 보이죠. 그 앞에 빈터가 바로 정부인 장 씨의 외가집 터라고 지금 이 근처에서는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인 장 씨는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에게 듣고 배웠던 요리까지 음식디미방에 적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요리에 대한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책을 쓴 것이다. 것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집이 없어졌나요? 예, 지금은 집이 없습니다. 이 음식디미방이라고 이 장씨 부인이 그 73세 때 썼으니까 1580. 책에 쏟은 정부인장 씨의 정성은 글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안동대에선 음식디미방을 이용해 고어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인장 씨의 글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자로하는 것은 그 우리 중세어 사전에 보면 자주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그 가장 그 한글이 쉽게 읽히고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장 잘 살렸다. 그러니까 문장을 하더라도 말하듯이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실제 내용을 보면 마치 며느리를 앞에 두고 말을 하듯이 쓰고 있다. 한문 실력이 뛰어난데도 굳이 한글로 써내려간 건 후손들이 늘 가까이에 두고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정부인장 씨께서 말년에 음식디미방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의 그 과거 비슷하게 보존하라 하는 정도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본인이 학문과 도덕으로서 가문을 세우고 그 마지막 그 완결로서 이 본인이 그 이제까지 그 노력해왔던 이 가정 공동체에 대한 봉사 또는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그 봉사로서 음식디미방을 그 남겨놓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지길 바랬던 정부인장 씨의 마음. 그 간곡한 바람이 음식디미방 곳곳에 스며 있다.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구체적으로